여러분, 주머니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기계 안에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 들어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수백만 장의 사진에 수만의 연락처, 우리 소중한 기억들이 전부 다 그 작은 공간에 담겨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게 안전하게 보관되는 걸까요? 이 말이 딱 와닿죠. 옛날엔 방 하나를 꽉 채우던 게 이젠 주머니에 쏙 들어오니까요. 이런 엄청난 발전, 그 중심에는요,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그 핵심 기술,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낸드 플래시의 저장 밀도가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상도 못할 속도로 늘어났어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저장 용량의 성장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디지털 라이프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평평한 땅에 계속 집만 지을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공간이 부족해지니까요. 기술자들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바로 여기서 메모리 기술의 다음 단계,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는데요. 동시에 아주 중요한 숙제도 함께 떠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땅에 집을 옆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위로, 하늘을 향해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거예요. 메모리 기술도 바로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 즉 셀을 옆으로만 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 계속 위로 쌓아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평면이었던 2D에서 입체인 3D 메모리로 넘어가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그 고층 빌딩의 벽이 종이처럼 너무 얇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더 많이, 더 빽빽하게 저장하려고 셀을 작게 만들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밀도 기술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약점이죠. 빌딩 벽이 얇아지면 위험하듯이 메모리 셀을 너무 촘촘하게 쌓아올리면 여러 문제가 터져 나와요. 데이터를 계속 쓰고 지우다 보면 셀이 물리적으로 닳아버리고요. 이걸 내구성 문제라고 해요. 또 가만히 놔둬도 저장된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데이터 보존 문제죠. 심지어 한쪽 셀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그게 옆집 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3D 구조에서는 위층, 아래층이 서로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르게 데이터는 그렇게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현상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점선이 처음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의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실선은 시간이 좀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0과 1을 나누던 그 칼 같던 경계가 점점 무뎌지고 흐릿해졌죠? 네, 데이터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죠? 우리 소중한 사진, 문서들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놔둬야 할까요? 물론 아니죠. 바로 이 끊임없는 데이터 손상에 맞서 싸우는 아주 똑똑한 해결사, 우리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이제 등장할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손상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복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이 모든 오류를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쉴 새 없이 고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불완전한 하드웨어 위에서 완벽에 가까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오류정정부호, 줄여서 ECC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를 위한 초고성능 맞춤법 검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냥 오타 났네 하고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글자가 틀렸는지 정확히 찾아내서 자동으로 고쳐주기까지 하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죠.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디지털 수호자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오류를 고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각각 문제에 접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두 방식이 바로 BCH 코드와 LDPC 코드입니다. BCH는 뭐랄까, 경황 많은 베테랑 같아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건 0, 저건 1 이렇게 딱딱 결정을 내려서 오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정합니다. 반면에 LDPC는 협력가 스타일에 가까워요. 이건 90% 확률로 0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확률 정보를 활용해서 주변 데이터들과 계속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 비유가
LDPC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죠. 우리가 10점 풀이 풀 때 아는 단어부터 채워놓으면 그게 힌트가 돼서 다른 단어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전체 퍼즐이 풀리죠? LDPC가 딱 그런 식입니다. 여러 단서를 모으고 서로 힌트를 주고받으면서 정답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협력적인 방식 덕분에 LDPC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오류까지도 해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마법은 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노트북 안에 있는 SSD, 그 SSD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이 컨트롤러가 뒤에서 정말 조용히 그리고 쉴 틈 없이 이 ECC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데이터가 온전한지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과정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6제곱.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건 기업용 SSD가 목표로 하는 수정 불가능한 비트 오류율이라는 건데요. 와, 정말 0이 몇 개인지 감도 안 오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죠?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와닿으실 거예요. 책을 200만 권 모아놓은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책의 글자를 다 합쳐서 오타가 딱 하나 나올까 말까 한 확률. 이게 바로 이 CEC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믿기지 않는 수준의 신뢰도입니다. 이 조용한 수호자 덕분에 우리 스마트폰 속 가족 사진이 깨지지 않는 거고요. 노트북에 저장해둔 중요한 문서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웹사이트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을 잃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디지털 세상의 안정성이 사실은 전부 이 ECC라는 기술 위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물리적인 메모리 자체는 사실 굉장히 불안전하고 계속 오류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ECC라는 아주 똑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얹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뢰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이렇게 불안전한 메모리라는 기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더 많이 저장하려는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라 심해지는 물리적 한계. 이 둘 사이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만약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메모리의 결함을 기술로 앞지를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질문입니다.